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이처셀이 낙폭이 좀 낮죠. 낙폭이 한 6% 정도 낙폭이 발생한 모습입니다. 이게 원인이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우리가 뭐 조인트 스템 허가가 늦어지는 거, 뭐 그 건에 대한 원인, 이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익히 어느 정도 이제 다 알고 있는 재료고, 이거 말고 지금 직접적으로 화요일장에서 시세가 낙폭이 이렇게 좀 깊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물론 여러분, 첫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지수가 좀 밀렸다는 거죠. 네, 한 1% 내린 거. 피상적인 이유지만은 그걸 우리가 핑계로 댄다면 될 수도 있겠고, 그죠?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미 익히 제가 말씀을 드렸던 뮤콘, 네, 입셀의 뮤콘, 네, 경쟁자가 임상을 개시했다는 거, 네, 이 부분이 역시 부담 요소로 작용이 되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얘네들이 임상 연구 시도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한 10년 정도 걸려야 결과물을 얘네들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암만 빨라봐야 얼마나 빠르겠어요. 10년에서. 그죠? 임상 3상을 이미 마치고 허가를 신청한 조인트 스템하고는 뮤콘하고는 사실 그 경쟁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이 카톨릭 대학 그쪽과 연관돼 가지고 뮤콘이 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식약처하고 어떤 연계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네,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겠고, 이러한 부분에서 이 뮤콘의 임상 연구 시작이 네이처셀로서는 하나의 경쟁의 대상자가 나타났다, 이 부분이 이제 부담을 줄 수도 있지만, 자, 이것은 지나친 우려라고 저는 아직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세 번째 요인이 될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요, 여하튼 막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이유라고 본다면 뭐가 있겠어요? 예, 실적 발표권이 작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국 여러분, 실적 발표는 8월 14일까지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직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8월 14일 날 실적은 어쨌거나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되게 이날 발표를 하는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이처셀이 뭐 지금 이제 실적이 뭐 하자가 있어서 지금 이제 발표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 마지막 날에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실적 불확실성이 좀 작용이 되고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괜히 안 나왔으니까 이 실적에서 뭐 적자 폭이 이제 커지거나 또는 뭐 다른 어떤 마이너스 요인이 나올 것인가, 이런 우려를 일단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마이너스 요소가 되는데, 이미 지난 1분기에 이런 실적 영업 흑자를 냈고요. 네, 이번에 2분기에 뭐 흑자 내리라고 기대가 되는데, 만약에 흑자가 아니다 하더라도 네이처셀이 망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인트 스템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망할 회사입니까, 여러분? 자본금이, 예? 보세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본금이 지금 321억짜리 회사인데 본전이 321억짜리 회사라는 얘기예요. 근데 1분기 기준으로 재산이 한 620억이다. 그러면 재산이 한 300억 정도 많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뭐 자본 잠식도 아니고 2분기에 영업 적자가 약간 발생했다 해서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무너지겠습니까?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부채 비율도 여러분 보세요. 12%밖에 안 돼. 부채도 거의 안 쓰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현금이 제로냐? 현금이 왜 제로야, 현금이. 유동부채가 50억인데 유동자산이 418억이고, 그러면 390억만큼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유동금융자산이 4억 있고, 현금성 자산이 299억 있고, 한 300억 정도 현금을 쥐고 있잖아요. 이런 기업이 지금 당장 망하겠어요? 실적 2분기에 약간 마이너스 실적 적자 난다고 그래서. 걱정할 일은 없습니다. 그죠? 걱정할 일은 없어요. 우리는 조인트 스템을 보고 가는 거니까. 재무적으로 또는 실적적으로 뭐 망할 회사가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 이걸 너무 우려할 건 없지만 그 불확실성이 부지불식간에 좀 작용이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요게 좀 원인 제공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지난 8월 12일 날 장 마감하고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라는 공시가 떴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이제 스탁 옵션이죠.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어떤 보상 성격의 지분이죠. 그 주식이 나오는 게 20만 주가 있는데 그게 8월 16일 날 상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량에 대한 부담이 작용이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8월 16일이면 여러분
금요일입니다만은 요것이 목요일은 이제 휴일이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화요일, 즉 오늘부터 이 스탁 옵션이 미리 매물화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상장되기 한 이틀 전부터 매물화 될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량이 좀 일부 나왔다. 상장일은 8월 16일이지만 이틀 전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매물이 좀 나왔다. 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예.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물량이 이제 8월 13일에 일부 나왔고, 8월 14일에도 또 일부 나오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리 다 나온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8월 16일 상장이면 우리가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최대 고비가 이제 8월 13, 14일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실적 발표하고 이 매수 선택권 행사 물량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좀 눌리는 그런 패턴이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요거 이제 실적 발표일 지나면 스탁옵션 매물에 대한 부담감은 좀 사라지고, 그리고 실적 발표에 대한 불확실성도 사라지니까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지 않나. 저는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이처셀의 화요일장에서의 낙폭이 컸던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 5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지만은 4번째, 5번째의 이유가, 특히 5번째 이유가 네이처셀의 낙폭을 크게 만든 거지, 뭐 조인트쌤의 허가건이나 뭐 실적건에서 어떤 악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그 이해가 좀 되시죠? 네. 자,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고비를 지나면 됩니다. 고비를 지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뭐 그 외에 다른 건의 재료가 나오면 뭐 제가 긴급하게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드릴 거니까 네이처셀이라고 문자를 미리 주셔서 연계 체제를 갖춰 놓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이처셀이라고 문자 주시고요.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도와드릴 겁니다. 조금 좀 기분이 안 좋은 하루였지만 이유를 알고 나니까 속이 시원합니다. 그죠? 네, 여러분들 조금만 견뎌내시고 좋은 날 한번 맞이해 봅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대박주 한 종목 드리니까요. 네, 요거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내는 매매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따라서 뭐 개별주를 한다 하더라도 미리 그 테마를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많이 밀리고 나중에 반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소형 개별주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형주 섹터를 들어가 봐도 되게 뭐 2차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들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대박을 내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런 타임에는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저평가만 됐다고 해서 이런 종목만 우리가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율 배반적이기도 하지만 이거 두 개의 성격을 다 겸비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평가주이면서도 성장주입니다. 자, 목표는 되게 우리가 과거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막 생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더블 내지 세 더블 정도, 요 정도 가야 이제 매물이 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는 여러분들 이미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등을 주고 더 밀려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한 쪽에서 섹터를 구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섹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주가 수준은요, 적당한 수준이죠. 네, 10,000원 내지 한 30,00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이 아주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3,000 내지 5,000% 정도 있는 생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 약간은 이제 대형주 성격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탄력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유보율 같은 경우도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뭐 확실하죠. 재무구조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제가 추천 안 합니다.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요, 여러분 한 3,000억 내지 4,000억 정도 있어요.
이 얘기는 괜히 그 괜찮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쭉 올린 다음에 증자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당 주식 가치를 희석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성 현금이 이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실적은 작년에 최저였어요. 하지만 1분기부터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도 좋지만 과거에 안 좋았다가 또는 실적이 최소치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종목, 이런 턴어라운드성 종목들이 큰 대박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퍼 배수, 네,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퍼 배수가 6배에서 10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퍼 배수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되게 이 섹터가 속한 기업의 평균 퍼가 뭐 좋을 때는 50배까지도 올라왔었어요. 되게 한 20, 30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지금 퍼가 6배 내지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내지 3더블을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로 따져서도 PBR이 한 0.5배수 내지 0.9배수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되게 20 내지 뭐 50%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BR 수준이요. 2배 내지는 5배 정도까지도 PBR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0.5배 내지 0.9배수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돼요. 네. 매매 기간은 한두 달 후 정도의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근데 조금 기간을 길게 보셔도 됩니다. 3개월 정도 기간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화끈하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3, 4년간 조정을 계속 보였어요. 3, 4년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등락하면서 바닥 다진 이후에 최근 분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주봉 차트가 이런 식이죠. 네, 주봉 차트가 이런 식입니다. 요거가 이제 한 1, 2년간에 걸쳐서 다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베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월봉 차트도 보세요. 네, 월봉 차트도 바닥을 여러 번 찍었잖아요. 네, 그래 놓고 슬쩍 올려지는 패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이 없어요.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요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제가 끝까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전화번호 있죠? 예, 요 전화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예, 대박 간단하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번에 이 대박주를 한번 잡읍시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